세 번째 확진 환자와 접촉했던 30살 중국인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모두 28명으로 늘었습니다. 보건당국은 환자들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밝히고 이 가운데 4명이 완치돼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순차 휴업에 들어간 현대기아차 일부 공장이 일부 부품을 긴급 조달받아 가동을 재개했습니다. 현대차는 울산 2공장이 오늘 닷새 만에 재가동에 들어갔고 기아차는 화성 공장을 가동했습니다. 중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어제 하루 신종 코로나 사망자가 108명 늘어 1,016명에 이르고 추가 확진 환자도 2,400여 명이 늘어 모두 42,000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제재를 어기고 4천억 원어치가 넘는 석탄을 수출했다고 유엔 안보리가 밝혔습니다. 안보리 보고서는 북한이 작년 1월에서 8월 370만 톤의 석탄을 수출했고 불법적인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역시 중단하지 않고 진전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40일 만에 처음으로 공식 기자 간담회를 엽니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과 검찰개혁 등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뉴스뉴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오늘 1명 추가되면서 국내 확진자는 28명으로 늘었습니다. 중국 우한 교민을 이송하기 위한 3차 전세기는 오늘 밤 8시 45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재 기자. 네, 행정정책부입니다. 네, 새롭게 추가된 환자, 3번 환자와 함께 입국한 중국인 여성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3번 환자의 지인인 30살 중국 여성입니다. 3번 환자는 54살 한국 남성으로 지난달 20일 중국 우한에서 칭다오를 경유해 입국했습니다. 3번 환자는 입국 당시 28번 환자와 동행했습니다. 3번 환자는 서울 강남 성형외과와 호텔, 식당 등을 다니고 경기도 일산 모친집 등을 방문했습니다. 3번 환자는 지난달 25일 일산 모친집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 1339로 신고했고 다음 날 확진 판정됐습니다. 3번 환자 확진 이후 동행한 28번 환자는 자가격리 상태로 능동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다 어제가 자가격리 해제 마지막 날이어서 보건당국은 혹시나 하는 염려에 검사한 결과 결국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8번 환자는 현재까지 아무런 증상을 나타내지 않고 있어 무증상 감염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확진 환자가 1명 추가되면서 지금까지 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는 28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퇴원 환자는 총 4명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중국 우한에 우리 교민을 3차로 이송하기 위한 전세기 오늘 밤 출발하죠? 그렇습니다. 오후 8시 45분쯤 인천공항을 출발해 내일 아침 김포공항으로 돌아옵니다. 우한 일대에서 전세기에 오르는 이들은 170여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우리 국민 외에 중국인 가족도 포함됩니다. 이들은 경기도 이천의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에서 14일간 격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서 우한 교민 701명을 국내로 데려왔습니다. 당국은 중국 외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확인된 국가에 대한 여행 이력 정보를 의료기관과 약국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싱가포르와 태국, 베트남, 홍콩, 마카오를 방문했던 입국자 정보가 제공되고 일본과 대만, 말레이시아에 대해서도 정보를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순차 휴업에 들어간 현대 기아차 일부 공장이 일부 부품을 긴급 조달받아 가동을 재개했습니다. 현대차는 GV80과 펠리쉐이드 등 주력 인기 차종을 생산하는 울산 2공장이 오늘 닷새 만에 재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하루 모든 공장 가동을 중단한 기아차는 K시리즈 등을 생산하는 화성 공장 가동을 오늘부터 재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1980년 무슨 사태, 이 발언이 역사인식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황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이나 광주와 무관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정치권에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휴일이었던 그제 황 대표가 한 발언인데 지금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그제 서울 종로구 한 분식집 앞에서 한 발언이 발단입니다. 자신의 모교인 성균관대 재학 시절을 회상하다 나온 얘기인데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1980년 그때 뭐 무슨 사태가 있었죠? 1980년. 그래서 학교가 휴교되고 이랬던 기억이 나오거든요. 이를 두고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비뚤어진 역사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상처를 헤집어 놓는 반역사적, 반인류적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다수 국민을 경악하게 한 발언인 만큼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신당 박지원 의원도 오늘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황 대표의 근본적인 정신 상태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황 대표는 휴교령에 따라 대학을 다닐 수 없게 됐던 상황에 대한 언급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5.18 민주화 운동과 관계없는 발언을 억지로 결부시킨 공세와 불법적인 허위사실 유포에는 법적 대응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총선 시기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인재 영입부터 각 당의 통합 추진까지 쟁점이 많은 상황이죠. 네, 김정은 정권이 반드시 무너질 거라며 탈북했던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가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서울에 출마하겠다면서 한국 사회가 통일을 향해 한 발짝 진전하는 데 힘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누구보다 북한 체제와 정권을 깊이 알고 있다면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통일 정책을 만들어 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도 전국 법관대표회의 의장 출신인 최기상 전 서울 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핵융합기술과학자인 이경수 박사를 영입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실제로 바뀐 건 없다면서 국민 중심의 사법제도로 바꾸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경수 박사는 대한민국을 세계 3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기호 3번을 목표로 통합을 추진 중인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도 통합 추진 첫 회의를 열고 시기와 방식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대통합개혁위원장은 조건 없이 옥동자를 만들어내는 통합 선언 발표가 있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정치권도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에 만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2월 임시국회 일정 확정되겠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후 4시에 만납니다. 회동에서는 2월 임시국회 일정과 처리할 주요 법안을 정리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대응 특위 명칭 등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회동을 앞두고 두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부터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거듭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 안전이 먼저라면서 철진한 구태정치 반복은 국민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가 열리면 우한 폐렴 특위를 즉시 가동해서 정부의 늑장 대응을 따지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정의당 등과 야합해서 선거법을 멋대로 날치기 처리했지만 선거구 획정만큼은 반드시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뒤 40일 만에 처음으로 공식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추 장관은 오늘 오후 2시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 논란과 검찰개혁 등 현안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한 입장도 밝힐 예정입니다. 추 장관은 모두 발언 뒤에 1시간 30분가량 자유주제로 기자단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을 예정이라서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둘러싸고 어떤 추가 답변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들이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문을 내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백 전 비서관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장완석 전 균형발전 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의 변호인들은 입장문을 통해서 검찰의 공소 사실은 주관적인 추측과 예단으로 번복된 검찰 측 의견서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소장에 대통령이 선거 개입에 관여했다는 인상을 주려는 표현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재판부에 예단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제재를 어기고 4천억 원어치가 넘는 석탄을 수출했다고 유엔 안보리가 보고서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지난해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역시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전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북한은 유엔 제재를 어기고 지난해 1월에서 8월 사이 석탄 370만 톤을 수출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 초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석탄 수출액은 3억 7천만 달러 정도로 추정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4천억 원이 넘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석탄 수출은 전면 금지돼 있습니다. 석탄 가운데 280만 톤은 북한 국적의 선박에서 중국 바지선으로 옮겨 싣는 방식으로 수출됐습니다. 중국 바지선에 옮겨 실은 석탄은 양쯔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저우만의 항구 3곳으로 곧바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하천에서 퍼낸 토사 100만 톤도 중국으로 수출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2,200만 달러 정도로 추산됩니다. 또 석유 제품도 50만 배럴의 연간 한도를 초과해 불법으로 수입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불법적인 핵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역시 지난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전됐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불법적인 외부 조달을 통해 일부 부품과 기술을 확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것으로 안보리 이사국 회람을 거쳐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다음 달쯤 채택됩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8번째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로 확인된 환자는 지난달 26일 확진된 3번 환자의 지인으로 30살 중국인 여성입니다. 지난달 20일 함께 입국해서 강남의 성형외과에 동행했으며 3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병상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3번 환자의 어머니 집에서 자가격리돼 있었습니다. 어제가 자가격리 마지막 날이어서 중국 출국을 앞두고 보건당국이 마지막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했는데 양성과 음성 기준을 나누는 경계값에 가까운 양성 판정을 받고 명지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네, 중국 후베이 성에 남은 재외 국민을 데려올 3차 전세기가 오늘 밤 8시 45분에 출발합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3차 정부 전세기가 오늘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3차 전세기는 교민과 중국인 가족 170여 명을 태우고 내일 오전 김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확진 환자들이 다녀갔던 곳은 사람들 발길이 뚝 끊기면서 해당 지역 상권도 덩달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당장 확진자 동선에 있는 가게 주인들은 급감한 매출 때문에 감염병 불안을 느낄 새도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손님이 제법 있을 시간이지만 마트 안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지난달 말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5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한 20분 주는 거. 2, 30분 주는 거지. 아무래도 이게 사람들이 음식 잊어지려고 주지. 음식점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 아니어도 같은 동네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진짜 반도 안 돼요. 손님은 다 소독하고 그릇 같은 거 다 뜨거운 물로 튀기고 진짜 힘들어요. 인건비도 안 나와요. 방역 작업을 마쳤다고 해도 손님들이 꺼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음식점은 매출이 평소 2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나마 걸려오는 건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 맞는지 확인하는 전화입니다. 그날 매출이 21,600원이었어요. 소독도 다 했고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다 완벽하게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머 어떻게 그러면서 끊으셔서 이제. 마트나 식당뿐 아니라 확진자 동선 안에 있는 상점들은 대부분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당국은 그러나 확진자가 다녀갔더라도 방역을 한 곳이라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합니다. 확진 환자가 방문한 장소는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 파악이 돼서 모두 철저한 소독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과도하게 공간에 대한 폐쇄를 하거나 기피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러스는 방역 작업을 하면 대부분 사라지고 휴업 권고 기간은 더 넉넉하게 설정하고 있어 감염 위험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음하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자체도 팔을 걷어붙였지만 시민 불안감을 달래기엔 역부족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나hin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하루 수천 명이 드나드는 국회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감염자가 나오면 당장 입법 활동은 물론이고 4월 총선까지 대대적인 차질이 생기는 만큼 모든 출입자의 발열을 확인하고 긴급 소독에 나서면서 만반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근 시간 국회의사당.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감춘 사람들 앞에 공항에서나 볼 법한 열감지 카메라가 등장했습니다. 열이 있어? 몇 도예요? 국회의원과 보좌관, 출입기자 등 국회 본관을 드나드는 사람만 평균 3,000명. 여기에 일반인들이 참석하는 토론회와 세미나까지 자주 열리는 의원회관과 국회 도서관 출입자까지 합하면 하루 11,000명이 훌쩍 넘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함께 토론과 회의를 하는 것이 일상인 만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보이면 출입을 막기로 했습니다. 이 체온 감지기에 37.5도가 넘는 고열이 감지되면 의료진의 정밀 검사를 거치는데요. 발열이 확인되면 모든 청사 출입이 제한됩니다. 방문객이나 민원인, 참관인 등 일반 방문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제적인 차원에서 예방 조치로 청사 내 총 7대 열감지 카메라 설치하게 됐습니다. 손 세정하시고 마스크 하시고 발열 검사 후에 입장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점검을 하고도 수백 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정당 행사장에선 또 한 번 소독과 마스크 착용까지 챙기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합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다 보니 확인되지 않은 괴담마저 퍼지는 상황. 실내 마스크 착용은 물론 예전에는 그렇진 않았었는데 아무래도 요즘에는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착용하게 되죠. 카페에서도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일회용 컵을 쓰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시절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니까 당분간 좀 원칙을 좀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원래 다음 달이던 정례 소독을 앞당겨 본청과 의원회관 등 모든 시설에 대한 긴급 방역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에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돌출 악재가 겹치면서 직격탄을 맞은 게 바로 항공업계입니다. 특히 희망휴직까지 도입하는 등 상황이 악화하자 정부가 전방위 지원에 나섰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일본 노선 여행객은 1년 전보다 11.6%나 감소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교역량 감소로 전체 화물 운송량도 3.8%나 줄었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라는 악재까지 겹쳤습니다. 실제 지난달 초만 해도 국적항공사 8곳의 한중 노선 항공편 운항 횟수는 546편이었지만 이번 달 초에는 30%, 둘째 주에는 70%까지 급감했습니다. 사실상 한중 하늘길이 막힌 겁니다.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항공업계는 한 푼이라도 비용을 아끼겠다고 희망휴직까지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은 타격이 크기 때문에 회사마다 희망휴직 등을 추진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서 돌파구를 찾고는 있지만 이게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상황이 악화하자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항공업계 CEO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다각적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한중 운수권은 물론 특정 항공편이 운항할 수 있는 허가받은 시간대를 말하는 슬롯 미사용분 회수를 유예하기로 했고 대체 노선을 만들거나 부정기편 운항 때도 가용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될 항공업계의 어려움과 건의 내용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신종 코로나 영향으로 인한 항공 여객 감소가 지난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때보다 빠른 만큼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 유예와 감면 등의 단계적 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그동안 비교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청정 지역으로 여겨져 온 유럽이 최근 환자가 늘면서 슈퍼 감염자가 등장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중국 여행을 안 한 사람들로부터도 감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위장 분비물을 통한 전파 가능성도 있고 잠복기는 최장 24일쯤 된다. 특히 슈퍼 전파자의 존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정부의 전문가 그룹의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팀은 아직 개별 사례라며 글로벌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논문에 단서를 달았지만 감염 통제가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슈퍼 전파자의 등장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중국 여행을 다녀온 적 없는 사람들로부터도 감염된다며 이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고 대형 화재의 불똥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e detection of this small number of cases could be the spark that becomes a bigger fire. 그러나 신종 코로나 환자 80%쯤은 감기 증세이며 15%쯤만이 폐렴 증세로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비교적 감염 청정지대로 여겨져 온 유럽연합 EU는 최근 영국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환자가 증가세라며 다각적인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Situation definitely is worrisome. This is a worrisome epidemic. This is a serious danger. EU는 특히 지난달 싱가포르 호텔 국제회의 참석 감염자들이 슈퍼 전파자일 수 있다 보고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WHO는 일단 이를 부인했습니다. I think it's way too early and much more of an exaggeration to consider the Singapore conference event a super spreading event. WHO가 늑장 대응으로 국제적인 비난을 호되게 받고 있는 가운데 EU는 오는 13일 긴급 보건장관 회의를 소집해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 역대 최대인 총 사업비 7조 원 규모의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을 놓고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전이 불을 뿜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지나친 경쟁으로 시공사 선정이 무효화되고 당시 국토부와 서울시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특정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돈을 건넨 정황이 담긴 음성 파일을 YTN이 입수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 뉴타운 3구역. 지난해 말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투표를 앞두고 A씨는 황당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수주전에 뛰어든 GS건설 관계자가 A씨의 자녀에게 홍보 책자를 건넸는데 그 안에 300만 원이 든 돈 봉투가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성의 표시를 한다는지 아드님 편하니까 거기다 넣어놨었나 봐. 돈 봉투를 확인한 A씨가 직접 따지자 그냥 넣어두라고 설득까지 합니다. 해야 될 걸 마땅히 한 거야. 지가. 그게 얼마가 될지는 저는 봉투 안 봐서 모르는데 그게 뭐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얼마든 간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주사라도 맞으시고 그런 맥락으로 보시고 이거는 그냥 받아 놓으시고 사건 홍보 전단지만 주고 가겠다고 해서 불러내놓고 불러낸 다음에 돈을 갖다가 이렇게 줘서 저를 곤란하게 만들어요. 결국 A씨의 자녀는 GS건설 관계자를 만나 돈을 돌려줬습니다. 그 팀장님은 다시 돈 받으신 거죠? 네. 한남 3구역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로비는 현금 살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고가의 식사는 물론 과일 바구니 선물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이들 관계자를 검찰에 고소하고 해당 구청에도 신고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람은 홍보 대행사 직원이며 검찰 조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지난 2018년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건설사뿐 아니라 홍보업체의 금품 제공에 대해서도 계약한 건설사의 시공권을 박탈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 관계자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가능한 행정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무산됐던 한남 3구역 시공사 선정 절차는 오는 4월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금 살포 등 불법 행위를 일삼은 건설사에 대해서는 입찰 자격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스포츠부 허재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시아 축구 최강팀에 가리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이제 대장정에 돌입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4팀이 출전합니다. 전북과 울산, 서울과 수원까지 이렇게 4팀인데요. 역시 지난해 K리그 우승 경쟁을 벌였던 전북과 울산이 우승까지 노릴 만한 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K리그 3위를 차지한 서울이 플레이오프까지 거친 끝에 32개 팀이 겨루는 본선에 나서게 됐고요. 그리고 수원은 FA컵 우승팀 자격으로 출전권을 확보했습니다. 네, 제 기억에는 최근에는 우리나라 팀들의 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성적이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우승이 4년 전이었죠. 2016년에 전북이었고요. 이후에는 3년 동안 계속 좀 부진했습니다. 2017년에 제주만 16강에 진출을 했었고 2018년에는 수원이 4강까지 올라갔지만 떨어졌고요. 작년에도 전북과 울산이 16강에서 나란히 탈락했습니다. 네, 역시 가장 기대가 되는 팀들은 이 현대가의 두 팀이죠. 이 전북과 울산인데 꽤 알차게 전력을 보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두 팀이 마지막 경기까지 정말 치열하게 우승 경쟁을 펼쳤었는데 극적인 역전 우승을 차지한 전북은 올해도 K리그와 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동시 석권에 도전합니다. 지금 스페인 마르베야에서 전지 훈련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난 겨울에 정말 대대적인 선수 영입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 MVP죠. 김보경 선수를 울산에서 데려왔고 임대 선수였던 홍정호 선수를 완전 이적으로 눌러앉혔습니다. 여기에 국가대표 출신 수비수 오반석 선수 그리고 23세 이하 대표팀의 공격수였죠. 조규성까지 영입하면서 정말 국가대표급 라인업을 완성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요코하마를 전주성으로 불러들여서 첫 경기에 나서는데 올 시즌 전북의 첫 공식 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울산 방금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경기에서 정말 안타깝게 우승을 내줬습니다. 골키퍼의 실수가 아마 기억에 남는 경기였는데 올해는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울산은 오늘 저녁 홈에서 FC 도쿄와 1차전을 갔는데요. 김보경 선수도 전북으로 떠났고 골키퍼 김승규 선수도 일본으로 갔는데 대신 겨울 동안 알차게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무엇보다 FA 자격을 얻은 국가대표 수문장이죠. 조현우 선수를 영입했고요. 여기에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고명진, 윤빛가람, 정승현 이런 선수들을 알차게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3세 이하 챔피언십 MVP였죠. 원두재 선수도 울산에 입단했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가 이 스포츠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도 예외가 아니라고요? 예외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각조의 중국 팀들이 모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중국 팀들과 경기 일정을 일단 모두 4월 이후로 연기시킨 상태입니다. 서울과 수원이 원래 중국 원정을 치를 예정이었는데 연기가 됐고요. 다음 주에 서울은 멜버른, 수원은 빗셀 고베와 첫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같은 기간에 전북과 울산도 중국 원정이 있었는데 이 스케줄도 연기가 됐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16강전 이후 일정도 조금씩 늦춰지면서 리그 운영에도 좀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태가 만약에 장기화되면 이 중국 원정은 중립국 경기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서울, 이 FC 서울 같은 경우는 기성용 선수의 복귀 여부 관련해서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잘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조금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기성용 선수가 지금 뉴캐슬과 계약이 해지했는데요. 자연스럽게 K리그 복귀 얘기가 흘러나왔고 2009년에 스코틀랜드 셀틱으로 이적했으니까 이제 11년 만에 국내 복귀설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당시 계약서에 FC 서울이 우선 협상권을 갖는다. 그리고 다른 구단으로 갈 경우에는 위약금이 있다. 이런 게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이 위약금이 상당히 큰 액수죠. 20억 원 이상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문제는 기성용 선수가 연봉을 좀 많이 낮춰서 온다고 해도 이 연봉 수준을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하는데 서울은 좀 준비된 실탄이 좀 버거운 수준이고요. 전북이 이 연봉을 맞춰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위약금까지 부담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기성용 선수 입장에서는 유럽의 다른 리그나 아니면 중국이나 중동 이런 데 팀으로 이적도 가능한 상황인데 가장 아쉬운 건 팬들이 되겠죠. 기성용 선수 K리그에서 뛰는 모습들을 모두가 보고 싶어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위약금 때문에 이렇게 협상이 좀 잘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 다른 리그로 갈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 저도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가 하면 또 기성용 선수와 함께 쌍용이었죠. 쌍용이라고 불렸던 이청용 선수도 K리그 복귀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정말 기성용, 이청용 이 젊은 두 선수가 서울에서 뛸 때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네. 이청용 선수가 지금 독일 2부 리그 보흠 소속인데요. 계약이 6월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데려오려면 이적료가 발생한다는 게 약간 걸림돌입니다. 친정팀 서울과 울산이 이청용 선수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청용은 기성용 선수랑 다르게 다른 구단으로 이적해도 서울에 물어줘야 할 위약금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훈과 계약이 만료되면 좀 더 자유롭게 이적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이청용 선수는 좀 더 현실적으로 K리그에서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 허재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 이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재선 캠프도 북미 정상회담이 재선 성공의 결정적인 이유라고 보지 않아서 협상 재개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에 추가 북미 정상회담을 원하지 않는다고 최고위 외교정책 참모들에게 말했다고 CNN이 전했습니다. 재선 캠페인에 집중하면서 북한 이슈에 관여하려는 욕구가 시들해졌다는 겁니다. 트럼프 재선 캠프에서도 협상 재개에 따른 잠재적 이득보다 리스크가 커서 재선 성공의 결정적 이슈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종결 이후에는 아예 재선 레이스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아이오와 집계 참사를 두고 연일 민주당을 비아냥대면서도 두 번째 경선인 뉴햄프셔 예비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큰 집회가 열린다면서 지지 유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They can't count simple votes, but they want to fix your healthcare system. 다만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외교적 해결이 우선이라며 협상 복귀를 촉구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비핵화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선 등 미국의 정치 일정과는 상관없으며 미국의 옳은 일이라면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President Trump has shown both with the peace plan and otherwise is that there's an utter disregard on his part for U.S. domestic politics when it comes to doing what's right for the American people.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지난 6일 북한을 불량 국가로 꼽으며 대비 태세의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도 우선인 외교적 해결을 지원하는 차원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시들해진 만큼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제재 완화 등 선제 조치도 쉽지 않아 북미 대화 교착 상태는 당분간 오래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Three, two, one.
오늘은 볼에 닿는 공기가 한층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1도까지 올랐고요. 앞으로 기온은 13도까지 높아지면서 3월 말에 해당하는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탓에 미세먼지는 비상인데요.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나오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유입된 중국발 스모그에다가 대기 정체의 영향으로 현재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북과 제주도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호남과 제주도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나오실 때 미세먼지 상황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3도, 광주와 부산 15도로 예년 기온을 5도에서 9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겠습니다. 밤부터는 남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겠고요.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 산간에 최고 120mm 이상, 제주도에 최고 80, 남해안에 최고 60mm로 제법 많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전국에도 10에서 3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